안녕하세요.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에서 그림책과 심리를 공부하고 있는 박소영입니다. 여러분, 중2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까칠해진 아이에 대해 그분이 오셨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함부로 중2병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눈치가 보여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겠죠? 저도 한참 사춘기를 지나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올해 둘째가 그 무섭다는 중2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병으로 취급하는 그 명칭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요. 그 또래의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하고 까칠하게 굴고 쓸데없이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요. 어른들이나 기존 질서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항을 하기도 합니다. 그 시기의 아이들은 왜 그럴까요? 뇌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기의 뇌는 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완전한 성인의 뇌로 발달하지 못한 청소년의 뇌는 한참 변화하느라 시끄러운 공사장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이 되기도 하고요. 충동적이 되기도 하고 인지적으로는 엉뚱한 사고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지인이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혼을 내자 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내 머리와 마음이 따로따로 움직여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뭐니 해도 제일 힘든 건 아이들 자신일 겁니다. 바로 그 이해할 수 없는 사춘기 녀석이 나오는 그림책 고슴도치 X를 소개합니다. 책 표지를 열면 푸른 숲 한가운데 커다란 분홍색의 털실뭉치 같은 구체가 있습니다. 그 털실뭉치 안에 있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거리마다 완벽하고 안전하고 세련된 도시라는 찬가가 울려 퍼지고 아침마다 가시 부드럽게 비누를 배달하는 트럭이 집집마다 다닙니다. 시민들은 줄을 맞춰서 우아하게 걸으며 보행자 간 안전거리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이 도시에서는 팽이와 화살, 새총 등 뾰족한 장난감들은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평온하고 안전해 보이는 이곳은 고슴도치들의 도시 올입니다. 올시에서 교양 있는 고슴도치가 되려면 매일 아침 가시 부드럽게 비누로 10분 이상 가시를 불려서 가시가 완전히 부드러워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주인공 고슴도치 X는 꼭 한두 올 정도의 뾰족한 가시를 남겨놓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모습을 멋있다고 생각하며 속도를 내어 학교로 달려갑니다. 올시에서 모든 학생은 등굣길에 가시 검사를 받는데요. 이 장면에서 저는 아침마다 교문에서 두발 검사를 하던 고등학교 때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심한 곱슬머리여서 학년 초마다 선도부 선배들이 바뀔 때마다 파마한 머리라고 걸리곤 했었습니다. 원래 내 머리라고 해명할 때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부정당하는 기분에 너무나 창피하고 억울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고슴도치 X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검색대에서 뾰족한 한두 올이 선명하게 드러난 X는 당연히 탈락하게 됩니다. 화가 난 교장 선생님은 또 너냐? 하면서 X에게 도서관을 청소하는 벌을 내립니다. 분석심리학자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 따르면 12세에서 20세까지의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고 나는 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를 확립하고 결정하는 시기이죠. 에릭슨은 청소년기가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이므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기까지 다른 역할이나 가치관을 시험해 볼 다양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슴도치 X는 가시를 부드럽게 만들어 획일적으로 살아가는 다른 고슴도치들과는 달리 자신을 탐색하는 과정 중일 겁니다. 도서관 청소를 하던 X는 꽁꽁 싸매진 책 한 권을 발견하고 풀어서 읽어봅니다. 그 책은 오래전 옛날 숲속에 커다란 돌이 떨어져 숲의 폭포를 막아버린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물들은 다시 물길을 트기 위해 이웃 숲 동물들까지 불러 돌덩이를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커다란 돌은 끄떡도 안 하죠. 그때 어디선가 고슴도치 한 마리가 나타나 뾰족한 가시를 바짝 세워 밤낮으로 돌에 구멍을 뚫습니다. 가시가 부러져도 멈추지 않고 노력한 덕분에 돌의 구멍들 사이로 마침내 물이 소나기처럼 쏟아졌습니다. 구멍마다 물기를 머금은 돌덩이는 수정처럼 빛났고 숲의 동물들은 뾰족가시 최고라며 고슴도치를 추켜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에 크게 감명을 받은 X는 자신도 뾰족해지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이 고슴도치라는 정체성과 뾰족가시는 뾰족할 때가 제 역할을 한다는 가시의 효용성을 알게 된 것이죠. X는 그날부터 매일 부드럽게 길든 가시를 뾰족하게 세우기 위해 단련합니다. 가시는 나날이 뾰족해져서 처음엔 나무판을 뚫고 다음엔 철판을 뚫고 마침내 돌덩이까지 뚫을 정도로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눈에 띄게 뾰족해진 X가 학교에서 괜찮을까요? 당연히 눈에 띄었죠. 친구들은 부러워하면서도 두려워서 교장 선생님께 일러 바칩니다. X를 잡기 위해 도시 안전요원들이 출동합니다. 요원들은 X가 만든 가짜 X를 잡아 초강력 세팀 펌 기계에 넣지만 금방 터져버립니다. 그 사이 진짜 X는 뾰족한 가시로 올시의 외벽을 뚫고 도시 밖으로 탈출합니다. 숲속으로 들어간 X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햇빛과 새들의 소리와 바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언덕으로 올라가 외칩니다. 요호! 나는 고슴도치야. X는 뾰족뾰족한 고슴도치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겁니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시기를 지나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주어야 할까요?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일 아닐까요? 무조건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면 아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되니까요. 조금 튀어도 조금은 어긋나도 그게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너그럽게 바라봐 준다면 아이들은 좌충우돌 끝에 결국은 가장 자기다운 모습을 발견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좋은 모델이 되어주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보고 배우게 됩니다. 고슴도치가 책 속의 영웅 고슴도치를 보고 자신이 되고 싶은 모델로 삼은 것처럼 말이죠. 가시를 세우지 않았다면, 벽을 뚫지 못했다면 X는 올시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숲이 있다는 걸 몰랐을 겁니다. 청소년 아이들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지 않으면 성숙한 어른이 되지 못할 겁니다. 어른들이 그 시기에 신뢰와 격려를 보태어준다면 아이들은 시끄럽고 어설픈 뇌 공사를 무사히 마치게 될 겁니다. 공사 현장은 어지럽지만 공사가 마무리된 후엔 얼마나 멋진 건물이 들어설지,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질지 아이들이 보여줄 변화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설렙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 제목처럼 저는 뾰족하니까 사춘기다 라는 마음으로 둘째 아이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예민한 시기이다 보니 외모에 관심이 많아서 지각하게 생겼는데도 거울 앞에서 몇십 분을 서서 머리와 옷매무새를 만집니다. 어떠냐고 묻는 아이에게 저는 다 멋져, 다 괜찮아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영혼 없다고 투덜거립니다. 제 눈에는 뾰족가시도 곱슬머리도 진심으로 다 예뻐 보이는데 말이죠. 아이들은 자기들만 고슴도치인 줄 알지 엄마도 고슴도치 엄마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다 이쁜 법인데 말이죠.